안녕하십니까. 에스핀 리서치의 김영진입니다. CPI 지표 나오면서 시장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는 있는데 강도는 약간 좀 기대치만큼 상승폭이 크지가 않죠. 글로벌 유동성이 한번 충격을 먹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긴 드는데 이 정도 흐름으로 진행이 되면은 어느 정도 수습은 가능한 게 아닌가, 그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또 시장이 너무 빠르게 상승을 한다면 무슨 사상 최고가를 보는 듯한 그런 흐름이 전개될 때 그건 역시 좀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죠. 그리고 정책 피벗을 앞둔 이 시점에서 그러한 모습이 정책 결정자들한테 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의 시장 모습이 또 그러한 것을 또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가 지표로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CPI 지표 나온 그 모습이요. 이 갈색 선이 헤드라인이고요. 제가 주거비 항목 이 보라색 선만 추가를 했습니다. 항상 이쪽이 좀 관심을 받는 그런 모습이고, 오늘 뒷부분에서는 금리하고 부동산, 이 주거비 관련된 그런 내용을 또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항상 관심이 가는 분야죠. 부동산이나 주거비 이쪽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말씀 뒷부분에서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게 완벽하게 절대 수치가 확 낮아지는 그런 모습은 아닌데 이 흐름 자체는 안정되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이게 어느 정도 선까지 내리면서 안정이 될 것인지 그 얘기를 또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표 나오면서 그리고 또 글로벌 유동성 흐름을 영향을 받으면서 금리가 급등락을 최근에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흐름이거든요. 4.3% 레벨에서 3.7%까지 단기적으로 빠졌다가 또 금방 4%까지 올랐죠. 그 모습이 또 3.8%대까지 내려오는 그 모습. 금리가 상당히 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금리가 페드가 금리 쪽으로 본격적으로 접근하는 시기는 9월 FOMC 회의가 될 것이고, 이제 다음 주로 다가온 이 잭슨홀 미팅 쪽에서는 유동성 측면이 고려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유동성 측면에서 엔캐리가 뻥 터지면서 오히려 수습이 되는 국면이 됐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올 수 있을지 그것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관련된 말씀은 이번 주말에 유동성 관련돼서 한번 정리하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유동성 흐름 자체가 안 좋았다가 다시 좀 원상 복귀되는 그런 듯한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스토리가 전개될지, 제가 3개월 정도의 긴 시나리오를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잭슨홀 같은 경우는 그 시나리오의 본론 정도 위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동성 관련돼서 또 어떻게 얘기가 나올지 그것에 대해서는 약간 좀 변수가 생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말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어닝은 후반부로 들어서고 있는데요. 금리하고 또 직결되는 부분이 이쪽 기업 실적이잖아요. 그런데 보시면은 팩트셋 집계로 이번에 어닝 쪽을 분석해 보니까 매출 성장률이 S&P 500 기업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예전에는 4.7% 정도 성장하는 걸로 봤었는데 이제 실제 집계를 보고 전망을 해보니까 5.2%로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 보였어요. 가장 좋은 쪽이 IT 업종으로 10.4% 정도 예상이 됩니다. 6월 말 전망으로는 9.5% 성장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매출 쪽을 놓고 봤을 때 S&P 500 전체적으로 괜찮고 IT 기업이 또 주도하고 있다. 이게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익 쪽을 놓고 봐도 S&P 500 기업이 10.8% 성장을 보이고 있고요. 6월 말에 집계했을 때 8.9%. 시간이 지나면서 개선되는 모습이 또 여기서도 확인이 되고요. 이익 측면에서도 IT 기업이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상치보다 더 좋아져서 18.7% 정도 성장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가장 좋은 게 유틸리티인데 20%가 넘네요. 유틸리티가 괜찮아지고 있는 모습은 원자재하고 금리 안정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죠. IT 업황하고는 약간 좀 결이 틀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여기서 좀 특징적으로 제가 보고 있는 건 부동산 쪽이에요. 매출 성장률이 7.1%가 집계가 되고 있고요. 6월 말에 6.3%보다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익 쪽을 놓고 봐도 4.3% 좋아지고 있고 6월 말에는 2.2%였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많이 좋아지는 거죠. 사실 부동산 쪽은 우리가 제일 안 좋은 업종이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거의 뭐 최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왔었는데 예상을 벗어나는 의외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금리하고 좀 연결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디스인플레이션과 금리 전망 이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CME 패더치 툴 보면은 예전보다는 많이 금리 인하하는 전망으로 바뀌고 있죠. 제가 예전에 이 표를 보여드렸을 때는 띄엄띄엄 내려서 내년 상반기까지 한 3번 정도 금리 인하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지금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숫자를 제가 쉬어보니까 9월에 한 번, 11월에 2번, 그 다음부터는 한 번씩 계속 내려서 내년 9월까지 9번 금리 인하를 한다. 이렇게 좀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여기 숫자 쓴 게 한 번 내리고 여기는 빅스텝으로 50bp 내려서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3번 그리고 올해 안에 4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기준금리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9월에 500에서 525가 되는 것이고 연말 되면 425에서 450 내년 6월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페더럴 펀드 레이트가 325에서 350이 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약간 좀 쉬죠. 그리고 9월 가가지고 한 번 더 내리는 그런 모습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이후 얘기를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11월 이후의 불확실성 그러니까 대선 이후의 불확실성을 감안한다면은 페더럴 펀드 레이트 기준으로 450에서 475를 기준으로 해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3번 정도 인하하는 걸로요. 그렇게 따졌을 때는 10년물 기준으로 375bp를 중심으로 해서 금리가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 등락이 나타나고 있는 게 그러한 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때 가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은 금리가 또 올라가느냐, 마느냐, 그리고 경기도 또 그때 가면 또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선거 이후의 일은 그때 가가지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 9월 FOMC 회의에서도 점도표가 나오면서 금리 전망이 나올 텐데 사실 그것으로도 전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11월 대선 이후는 불확실성 그 자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그렇기 때문에 2025년 이후에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 2025년 앞에 있는 것도 불확실하긴 매한가지지만 2025년 이후는 그냥 그런가 보다. 시장의 기대 심리가 저렇게 반영이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금리가 이렇게 내려가니까 기준금리보다 10년물 금리가 80에서 100bp 정도 낮게 형성되어 왔으니까 그럼 이때 가면은 10년물 금리가 거의 2%까지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접근할 때는 아니지 않는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9월 지나면서 11월 정도께 가서 생각을 하면서 금리 전망을 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렇게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금리 하락이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업 실적에도 반영이 되는 것이고 특히나 유틸리티나 부동산 업종에 또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10년물, 30년물 그리고 모기지 금리 한번 살펴볼게요. 맨 위가 모기지 금리입니다. 그리고 녹색 선이 30년물, 맨 아래 푸른색 선이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전반적으로 하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모기지 같은 경우는 이 표에서 목요일 날 집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8일 기준으로 놓고 보면 6.47%고요. 10년물하고 30년물은 13일 기준으로 10년물이 3.85 그리고 30년물이 4.16이었고요. 방금 전에 모기지 기준에 맞춰서 8월 8일 이때를 뽑아보면 10년물이 3.99 30년물이 4.28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30년물 모기지가 과연 또 얼마나 하락할까. 국채금리는요 왔다 갔다 하면서 반등도 하고 툭툭 튀어오르기도 하는데 모기지는 일사천리로 빠지고 있어요. 6월 초만 하더라도 7%대였거든요. 그게 6.47까지 무려 50bp 정도 빠진 거예요. 그런데 10년물 같은 경우는 그 사이에 한 30bp 정도 그리고 30년물 같은 경우는 20bp가 채 안 빠졌어요. 이 하락하는 속도 기울기가 모기지가 더 빠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기지 금리가 국채 금리보다 조금 더 빠르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다. 계속 고점을 낮추고 있잖아요. 국채 금리는 툭툭 튀어오르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약간은 흐름이 좀 다른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역으로 상승 때는 모기지가 좀 더 빨리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지금은 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모기지가 빨리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케이스실러 주택지수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이 와중에서 저런 모기지 금리가 하락이 나타났을 때 또 어떤 영향을 부동산 쪽에 미칠까 이것도 관심이 가죠. 우리가 보통 금리가 내려가면은 락인 이펙트라 해서 기존 부동산 매물들이 모두 다 잠겨버리는 모습
그러니까 이사를 가려면 신규 모기지를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2% 3%대 금리로 이용을 했었는데 지금 가게 되면은 6월 이전만 하더라도 7%대 모기지 금리를 이용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많이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죠. 6.47까지 내려왔고 만약에 금리 인하가 점점 확실해진다라고 하고 또 9월에 금리가 인하가 된다라고 한다면 더 빨라지겠죠. 지금 추이만 놓고 봐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락인 이펙트가 사라지면 매물이 쏟아지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건 매물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런데 대기 매수세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금리가 내리면은 대기 매수세도 또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시장 쪽에서 과연 대기 매수세가 강할 것인지 그동안 락인 이펙트에 묶여 있었던 그 매물이 쏟아질 것인지 그것도 또 관심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주택 인플레이션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건 예전에 나왔었던 자료, 리치먼드 페드 쪽에서 나온 자료인데 질로우 렌트 인덱스라 해서 임대료 지수가 이렇게 꺾였는데 실제 PC 지수에서 임대료의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 표를 나타낸 거거든요. 이 연초까지 이런 모습이 나타났었죠. 그 다음에 이렇게 꺾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아직도 수치는 높은 것이고 실제로 렌트 인덱스보다 늦게 움직이고 있는 건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 배경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실제 재계약이 나타나야지만 이게 변하기 때문에 좀 느리다. 수행성이 있는 것으로 봐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나온 자료 보면은 그러한 후행성이 반영이 돼서 임대료 인플레이션은 좀 낮아지고 그 와중에 주택 서비스 지수는 정체 상태가 되고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턴하면은 주택 서비스 지수도 다시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게 2025년 후반부에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내년 후반부요. 그래서 제가 이 2025년 후반부 이후에 금리는 또 논하기가 힘든 게 아닌가. 지금은 안정세로 들어가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임대료 인플레이션이 후행성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다음에는 금리로 인해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주택 서비스 지수로 동참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그것도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항상 이 후행성이 있는 지표는 우리가 좀 리드 타임을 생각을 해가지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관련돼서 이것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상업용 부동산이 흔들흔들 하기 때문에 탄광 속의 카나리아로 ETF 하나 부작으로 했죠. KRE, 지방은행들 모아놓은 그 ETF요. 그런데 반대로 전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놓고 볼 때는 특히나 전방산업이 데이터 센터 관련된 이키닉스나 보관이나 창고, 물동량 개념에서는 프롤로직스 이런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XLRE, 이 리츠 ETF가 연중 신고가를 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부동산 쪽으로 미치는 금리의 영향과 더불어서 전방산업의 흐름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탄광 속의 카나리아로 이 종목 계속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KRE처럼 의미가 있는 지표로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금리 하락이 국채나 모기지에 차별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고 그게 또 시장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그리고 기업이익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우리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금리 쪽은 제가 봤을 때는 9월 FMC 회의 때 중요한 팩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인플레이션 지표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지표 쪽이 또 나올 거 아닙니까? 인플레이션 지표가 인하의 방향을 결정했다라고 한다면 고용지표가 그 폭을 결정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유동성과 관련돼서 그동안에 좀 생각을 해왔었던 유동성이 이번 잭슨홀 심포지엄 때 주요 이슈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금리 인하 폭과 관련된 그런 쪽으로 얘기가 전개될지 그것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런 자료들이 페드 쪽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관련돼서 힌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향후에 또 나오는 자료들이 있을 테니까요. 과연 그것들은 어떤 시그널을 주고 있는지 그걸 또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한 페드 쪽에서 나오고 있는 시그널이 될 만한 자료들은 나올 때마다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좀 더 자료 모아가지고 더 추가적인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